혼외자 출산 논란에 휩싸였던 정우성 씨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청룡 영화상 출석 여부를 두고 함구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이날 정우성 씨는 레드카펫은 서지 않았지만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00만 관객을 모은 이 영화가 수상을 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정우성 씨가 수상 소감을 밝히게 된 거죠. 이 자리에서 정우성 씨는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에 화답하듯 정우성 씨는 모든 질책은 내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정우성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은 정우성 씨보다는 문가비 씨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문가비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 상황을 매듭 지을 수 있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문가비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가비 씨가 만약 정우성 씨와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마무리됐다, 각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으니 제3자인 대중들도 우리의 뜻을 존중해달라. 나는 열심히 나의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혼외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들만의 사생활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문가비 씨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추후, 후속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가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과연 정우성 씨와는 어떤 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은 양측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문가비 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이 아이의 출생신고, 호적 정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 반대로 정우성 씨가 현재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양측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한간에는 문가비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잠적을 했다,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성 씨도 나름의 이 상황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소속사가 끼어 있진 않다는 겁니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문가비 씨와 직접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소속사 그 누구도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그럼 문가비 씨에 대한 지원은 정우성 씨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을지, 일단 22일 날 글을 올린 후에는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도 잘 연락이 안 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하냐? 한 매체가 있다고 전 전해드렸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양측 모두 입장을 전하고 그 매체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체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양측 간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 역시 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은 그 매체 보도 전에 양측이 정리된 입장을 먼저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후일담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당 매체가 보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난 22일 날 글을 올린 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가비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가비 씨 역시 적잖이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정우성 씨가 굉장히 많은 구설에 오르고 또 수많은 루머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소속사 차원에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럴수록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문가비 씨는 왜 적잖이 당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아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우성 씨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는 후에 본인의 출산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을 정우성 씨가 겪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문가비 씨 입장에서도 결코 편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글을 두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안 자체가 지난 22일 문가비 씨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글 안에는 그 어디에도 정우성 씨를 언급한 적이 없고 또한
아이의 아빠에 대해 탓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들어가 있지 않죠. 본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정우성 씨를 언급하거나 또한 공격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가 좋지 않은 입지에 놓였다는 걸 문가비 씨도 결코 편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문가비 씨가 본인이 출산을 했다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존재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것, 이건 역시 문가비 씨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문가비 씨가 비판을 받는 것, 이건 역시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문가비 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저도 문가비 씨에게 제가 확보한 번호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간에 있던 이 잠적 이야기, 잠적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카카오톡을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이 실제 문가비 씨가 쓰는 그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문가비 씨의 번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써왔던 번호입니다. 즉,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문가비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잠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문가비 씨의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인즉 문가비 씨 역시 개인적인 입장 정리, 아울러 정우성 씨와의 어떤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몇몇 보도를 보면은 문가비 씨가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원치 않는 정우성 씨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입장문 안에도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미 그 이전에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는 교제하는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알려졌고 인정을 했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 이게 오히려 대중들에게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걸 문가비 씨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문가비 씨가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양육 과정에서 보다 보장된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문가비 씨 역시 지금 소속사가 없죠. 그리고 문가비 씨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정우성 씨가 직접 얘기를 해왔죠. 자기가 이제 엄마로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한 거죠. 아울러 문가비 씨가 향후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가능성 역시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됐죠.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고 올해 3월 출산을 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가비 씨는 철저하게 모든 걸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조차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문가비 씨는 소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 정도의 지식 외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충분히 준비를 못 해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이 출산 사실 고백을 했고 그 친부가 정우성 씨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다 정리하기 위해서 향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 정리 후 정우성 씨 측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이의 출생신고 및 호적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미혼모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되면 이런 아이를 혼인 외 출생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런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되고 아이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엄마가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출생은 산부인과에서 하죠. 산부인과에서는 그 아이가 출생되면 자동으로 그 산모와 아이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즉,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아이라는 거, 엄마가 맞다는 건 자동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외자 같은 경우도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하면은 그 혈연 관계가 분명히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아빠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출생신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 3월에 출산했으니까 4월 안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초과 시 과태료가 생깁니다. 7일 미만 초과는 10,000원, 1개월 미만 초과는 20,000원, 6개월 이상 초과 시에는 50,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겠죠. 즉, 정우성 씨와의 관계를 모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규모의 과태료를 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문가비 씨는 아이에 대한 이 애착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로 남겨두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생신고는 문가비 씨, 엄마의 성을 따른 문 씨일지 아빠의 성을 따른 정 씨로 돼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인지가 뭐냐면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우성 씨는 친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지 과정은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지 과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이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시, 구, 음, 면 등에 신고하는 행위가 바로 인지 신고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정우성 씨가 인지 신고까지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바로 친자 검사입니다. 출산 직후 곧바로 친자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다면 정우성 씨는 일찌감치 인지가 됐겠죠. 이 경우는 본인이 정씨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친자 검사를 통한 인지 전에 출생 신고를 했다면 아버지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 씨로 지금 현재까지는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우성 씨는 이 인지 신고를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미 인지했다는 것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나의 친자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했죠. 인지는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인지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합의점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인지는 했을 때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직접 가야 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대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변호사나 행정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인지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지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우성 씨가 원하는 건 뭘까요? 자, 일단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가 아닙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두 사람이 이미 합의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정우성 씨는 교제 중인 다른 연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는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였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양육비 수준입니다. 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은요,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 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금액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가비 씨가 받게 될 양육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웃돌 전망인 거죠. 스스로 정우성 씨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우성 씨가 정리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뭘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우성 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자 인정한다. 그래서 친자는 책임지되 결혼은 원치 않는다. 문가비 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 정우성 씨가 가장 원하는 건 당연히 문가비 씨와의 입장 정리일 겁니다. 사실 그동안도 두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왔는데 지난 22일 문가비 씨가 글을 올리고 일파만파 이 상황이 번지면서 정우성 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게 되는 문가비 씨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우성 씨의 어떤 주장도 정당성을 얻긴 힘듭니다. 결국 지금 상황 속에서 정우성 씨는 본인이 먼저 이 사안을 매듭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가비 씨와의 입장 정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우성 씨가 어떠한 입장을 낸다, 이때쯤은 이미 문가비 씨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모든 게 마무리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